좀 풀리셨죠? 자,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 노래 연주곡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도 영원해 이름도 남김없이 남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움직이는 반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상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상자에 따르라. 네, 함께 듣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소성리에 필요 없다. 소선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비정상화 중단하고 기지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함평 중단하고 일반함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함성 철회하고. 한 줄 평화기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화기도문은 김상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지금 이곳 소성리와 소성리 진바평화교당을 지키고자 소성리와 김천, 소성리 진바평화교당을 지키고자 드리는 정성된 서원의 기도는 인류 평화 나아가 우주의 화평을 추구하는 우리 교도의 대신성이 협력하는 시대적 인과를 나타내는 과정이요, 그 정성의 현장이기도 하옵기에 다시는 그 서원을 다짐하오며, 비록 그 외형은 작은 교당이오나 그 사무여 안의 수호정성만은 인류대 평화 사업 수행의 선출기주로서의 인연적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한 인연토로서의 사무여 한단 결정체이기도 하옵기에 저희들 구성원은 오늘도 이렇게 정성과 기운을 합하는 가운데 사안의 위력을 얻어 평화교당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그날까지, 그리고 진정한 인가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사무야한 기도정성을 놓지 않을 것임을, 그 속 사무야한 기도정성 속에 정성의 굳은 결석을 놓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다짐하오니, 사안이시여 저희 기도인들의 정성 기도가 기운이 진정한 인과의 열매로 다가올 수 있도록 힘밀어 주시와 더 큰 정진에 인기 잃지 않도록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피옵니다. 영주 선도 있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야심정만사의 야심 천지화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만사의 야심통 천지화동일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이 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가장 무게할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정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흥미로운 법신물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나니. 이 땅의 평화와 이 땅의 평화를 빼앗긴 모든 곳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주 읽겠습니다. 천지용기야 심룡만사의야 심통천지와 동일하여 천지용심정 천지용기야 심룡만사의야 심통 천지와 동일치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야 심룡만사의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공부는 경계를 지내고 나야 자신의 실력을 알 수 있으며 없던 힘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힘이 더욱 강해지기도 하느니라. 이상은 정산정사법원 옹기편 25장 말씀이었습니다. 예, 요즘 윤석열이 더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부를 앞으로 점점 더 할 것 같죠? 교육부를 없앤다는 소리도 나오고 통일부 장관의 극우 중의 극우 가져다 놓지를 않나. 한반도의 평화위기가 부디 이 정권 팔을 잘 지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가 도대체 이 70년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희망을 조금씩 만들어 왔는가,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7월 4일이죠. 그래서 7.4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 우리 박성민 위원장님께 좀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막내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어제 월요일날 평화행동 끝나고 뭐 이번 주 발언 얘기하길래 기왕 할 거면 오늘 하는 게 좋겠다. 7월 4일 의미 있는 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발언했는데 또 오늘 발언을. 그 7월 4일날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아시죠? 워낙 많은 거. 네. 오늘 아시는 대로 남북 사이에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했던 7.4 공동성명이 72년에 꽤 오래전 얘기죠. 근데 여전히 7.4 공동성명의 그 원칙이 지금도 유효하고 꼭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되어 있지는. 지난주에 얘기할 때 괴담 얘기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하려고 하다가 깜빡 얘기 못한 게 있어갖고 하면 오늘 IAEA가 이제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보고서 결론은 이상 없다 이렇게 발표할 거고, 그런데 그걸 받아서 기시다가 이제 시점을 정하는 걸로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그 IAEA가 그럼 이게 괜찮다고 얘기할까?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IAEA 그 안전위원회 미즈노라고 하는 일본 위원이 그 IAEA 프리먼이라고 하는 해당 담당관한테 100만 유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IAEA 그 보고서가 중간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있었고, 그래서 일본 관방장관이 나서가지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죠. 그런 일이 없다고 정부가 부인하면 그런 일이 반드시 있는 거. 네, 그런 과정이 어떻게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IAEA 총장이 주변국 설득한다고 우리나라까지 오신대잖아, 그죠? 근데 오면 뭐예요? 누구 만나요? 정부 만나잖아. 정부를 만나요? 어떤 애들을 만나? 오염수 괜찮다고 바닷물도 퍼마시는 애들을 만나요. 근데 뭐 아무 이상 없이 한국 정부가 동의하는 걸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오염수를 지구에다 버리는 건 지구를 죽이는 일일 거고, 그렇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지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안 되는데 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미 일본의 그 시카모토라고 하는 전국 어업 협회장은 지난주에 정부 만나서 원전수를 버리는 거는 미래를 버리는 거고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걸 강행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거에 동의할 거고. 제가 오늘도 욕을 좀 할 건데, 이거는 김호철의 노래 이 새끼에 나오는 욕이지 제가 하는 욕이 아니에요. 김호철이 하는 욕으로 아시는 거예요. 좀 아까 이제 강현욱 병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새끼들은 정말 문제야. 아마 김영삼이 머리가 나쁜 걸로 좀 유명했던 김영삼이 한 얘기일 텐데, 인사는 만사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김영삼이 그랬어요. 머리는 빌릴 수 있는데 건강은 남이 챙겨줄 수 없으니까 열심히 조깅을 하셨어. 끝까지 계속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다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장차관을 임명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 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능한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임명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국가 운영이고 인사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최악은 통일부 장관 인사예요. 역대 인사 중에 제가 볼 때는 잠이 잘 안 와요. 분단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고민인데, 이런 통일부 장관이 과연 어떻게 이 나라 운영할까, 이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문재인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시험했다고 하는 김치환이라는 놈이 공무원 개발 원장에 앉아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가장 진실을 덮고 친일파인 김광동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가장 반인권적인 이춘상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에요. 최악은 이제 지금 얘기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놈인데, 야가 뭐 했던 애냐면 서울대 외교학과 7, 8학번이에요. 그래서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80년대 녹두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었어. 그 녹두 출판사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과학 서적을 냈는데, 녹두 대표도 했었어요, 김용호가. 그래서 세계 철학사 1, 2권 있어요. 80년대에는 데모하다가 책도 다 치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재수 없어서 연행되면 집에 압수익 들어오면 책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구속될 때여가지고, 그놈의 세계 철학사 잘 읽지도 않는 거 치우느라고 정말 개고생을 했는데, 그거 출판했다고 국가보안법에 10개월 실형도 살았던 놈이에요, 김용호가. 근데 미국 유학 중에 이게 이제 완전히 우익으로 돌변하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변제를 해.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명박 때는 통일 비서관으로도 이제 재직을 했는데, 그때 안보 총책이 누구였냐면 김태효였어. 지금 우리나라 외교를 말아먹고 있는 김태효하고 같이 일했던 적이 있는.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 통일 미래 전략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호가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됐는데, 얘가 2018년 7월 6일부터 유튜브 올린 게 2,800개가 넘어요. 네? 제가 쳐보진 않았는데 기자들이 다 분석했더라고. 2,800개가 넘는데 이런 내용들이에요. 북핵을 해결하려면 북체제가 망해야 된다. 체제 전복 얘기예요. 문재인이 6.15 공동선언을 추진한 건 제2의 6.25를 불러오는 초대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으로부터 전술핵을 배치받아서 공유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FPT 탈퇴해가지고 핵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6.15 공동선언은 북의 선동에 김대중이 놀아난 거다.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2018년에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문제 있는 거라고 비난하고, 이런 놈들이 지금 통일부 장관에 앉고, 이 윤석열이 추구하는 대북 적대 정책의 최선봉에 이제 딱 앉힌 거죠. 이런 구구 인사들이. 이건 잠이 안 와요.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역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경우에도요,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건 최고 통치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반공을 국시했던 박정희가 72년 7월 4일날 남북 공동성명을 유락을 내세워서 북에서는 노동당의 조직부장인 김영주가 합의하잖아요. 7.4 공동성명은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통일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주의 원칙이죠. 우리가 분단된 건 외세가 강요한, 외세가 때문에 발생한 분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어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나가야 된다. 자주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전쟁을 겪었어요. 통일이 돼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반드시 평화의 방식으로. 48년에 남북이 따로 정부를 수립했어요. 다른 체제, 다른 이념으로 다른 국가를 형성해 왔지만,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이 대단결해야 된다고 하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통일의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고, 이후에 남북 사이의 모든 합의는 이 원칙이 오롯이 관철되어 있어요. 91년 남북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에 6.15 공동선언, 2007년에 14선언, 2018년에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다 이 통일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어요. 지금도 유효하고 중요하죠. 근데 윤석열은 이걸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집권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유엔을 통한 미국이 앞장서서 하는 제재를 뛰어넘어서 독자 제재만 9번 했어요. 그러니까 북하고 모든 문을 닫았어요. 이번에 통일부를 저렇게 만드는 건 북이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중심으로 통일부로 개편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대화는 이제 없죠. 좀 심각해요. 전두환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던 바 있어요. 84년 10월 달에 아웅산 테러 기억나시죠? 그래서 서석준 부총리하고 장차관이 14명 죽어요. 17명. 그리고 14명 부상당하고 남북관계 최악으로 빠져. 그러다가 84년 9월 달에 대홍수가 나요, 남쪽에. 저 그때 군대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3일 동안 비가 와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가 딱 그때야. 그리고 남쪽이 다 이제 큰 홍수가 나니까 북이 뭘 제안하냐 하면 쌀 5만 석, 그 다음에 옷감 50만 미터, 그 다음에 시멘트 10톤, 그 다음에 의료 지원 이거를 전두환한테 제안하는데 전두환이 이걸 받아. 네? 그래서 전두환 때도 그 이후에 조선 적십자를 통해서 받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 그 다음에 예술단 교차 방문, 그 다음에 경제교류 협력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한다면 하다못해 전두환조차도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좀 심각해요. 아무래도 남북이 합의했던 그 많은 남북 사이의 통일로 향하기 위한 이 합의의 최고는 저는 6.15 공동선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이 이제 생겨 있지만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6.15 공동선언이 만들어지게 됐던 배경은 김대중의 집권이죠. 그래서 1998년 2월 25일 날 김대중 취임사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우리에겐 출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남북은 더 이상 대립과 반목이 아닌 화해와 평화와 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남북 합의서가 그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남북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특사교환 그리고 북이 응한다면 정상회담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해요. 그리고 이 취임사에 3가지 통일 원칙도 제기해요. 첫 번째, 절대 무력은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흡수통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경제 교류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취임사가 전체가 제가 보니까 5,748자인데 그 중에 770자가 남북관계 개선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처음 정권이 교체된 게 김대중 때잖아요. 그리고 그런 무게만큼 IMF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그 많은 비중을 한 15% 정도를 취임사에 할애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98년 4월 11일부터 정세현 통일부 차관하고 그분 누구였지? 정금철하고 회담을 하는데 안 돼요. 일주일 동안 회담했는데. 왜냐하면 김영삼이 5년 동안 북을 붕괴론에 기초해가지고 고장난 비행기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진행을 안 시켰던 이 붓이 너무 컸던 거야. 그래서 회담이 결렬돼요. 일주일 동안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이 이걸 뚫었던 게 뭐냐면 당시에 민간 기업이 북에 제안하는 500만 달러 이 제안서를 풀어요. 4월 30일 날. 그래서 이 혜택을 가지고 바로 북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정재영. 98년 6월 16일 날 뭘 가져가요? 소 500마리를 끌고 JSA 군사분 개선을 넘죠. 89년에 이미 김일성 주석하고 교류협력 사업계획을 합의했는데 보수 세력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걸 정재영이 500마리 끌고 와서 대단한 이벤트였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갖고 다시 북과 금강산 개발부터 다 합의해요. 그래서 1998년 11월 18일 날 1418명이 현대 금강호타고 금강산 관광을 가. 98년 한 해만 3347명이 북에 넘어갔다 와요. 금강산 관광으로.
그 다음부터 남북 관계가 쭉 진행이 되다가 물론 이명박 때 박광재 사건으로 금강산 광단이 좀 중단되고 어떻게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말이 많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우리 박재영 우리 형님이 얘기한 대로 금강산 사드 뽑고 금강산 관광 한번 가야죠. 네? 네. 엄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금강산 한번 갔다 와야죠. 네, 그래 안 되겠습니까? 사드 먼저 뽑고 이제 한번 갔다 오셔야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훈풍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98년 8월 31일 날 북이 광명성을 쏘아 올려. 네? 그리고 동북아가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99년 6월, 이것도 6월 15일이네, 서해교전이 터져. 네? 그리고 1년 만에 6.15 공동선언, 이걸 다 뛰어넘고, 미국의 반대를 꺾고, 설득하고 이래서 6.15 공동선언이에요. 6.15 공동선언은 크게 5개 항이고, 구체적으로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첫 번째, 서울 총통사 황현미 대표님. 첫 번째, 6.15 공동선언. 저렇게 이제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나라의 통일 문제 관련해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나간다. 두 번째, 네? 아니 혼자 하면 힘들잖아. 두 번째는 통일이 중요하니까 통일하자 이래서 통일이 안 돼요. 네. 어떻게 통일할 거냐가 있어야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남의 국가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공통점의 기초에서 지향해 나가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자, 이건 설명하려면 길어요. 예? 공통점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잘 못하실 거라고 예상되고, 실제로 통일방안 공부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못한 게 사실이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인도적 문제로 이산가족 문제, 비전향 장기수 문제, 통합 문제, 경제 교류, 체육 이런 것들이 이제 5항까지 있고 마지막에 답방, 김정일 국방위원회 답방 이것까지를 제안해서 그거는 이제 6으로 안 돼 있고 따로 이제 돼 있는 이렇게 6.15 공동선언이 합의가 되죠. 6.15 공동선언을 체결했던 그때 당시로 좀 가보면 평양 순환공원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렸어요. 다들 예상을 깨고 누가 나와 있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와 있었어요. 3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남과 북의 최고, 물론 그 사람들이 치른 건 아니지만 최고 지도자가 손을 맞잡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거, 저 그날 눈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뭔가 해결되어 나갈 거라고 하는 그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이 54시간 있었어요. 평화에 11시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6월 14일 날 목란각에서 낮에부터 만났다가 저녁 7시에 저녁 먹고 10시에 발표해요. 뭐라고 발표하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남과 북의 두 정상은, 우리 두 사람은 공동선언에 완전히 합의했습니다. 이러고 발표해요. 그리고 손을 딱 지켜들어. 네, 이 장면이 우리가 보는 두 사람이 손들고 있는 장면인데 어쩜 좋아요? 이게 생중계는 다 됐어요. TBS, MBC, 그 다음에 SBS, YTN 남북 사이에 생중계 처음으로 4개 방송이 생중계인데, 실제로 그 만찬장 10시가 넘어가지고 두 사람이 합의를 발표할 때 취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취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생중계를 해야 되는데 취재진이 없어가지고 당시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이 이거 찍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연출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기록해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쳐다보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늘 좋은 날인데 배우 한 번 더 하십시다 이래갖고 취재진 들어오게 하고 찍은 연출된 사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 그래서 어떻든 이게 막 전 세계에 이제 막 나간 거죠. 남북 사이에 이 정상 간의 합의가
당시에 롯데호텔, 서울에 있는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 2층에 프레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딱 요때 롯데가 파업하고 있었어요. 그 파업하고 있어가지고 아수라장이 있어요. 그 프레스센터가 한편에서 파업하고 있고 전 세계 취재진이 와가지고 이 6.15 공동선언 남북 정상의 합의를 보도하려고 준비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6.15 공동선언이 역사적인 합의하고 내려와서 보름 있다가 6월 29일 날 롯데호텔을 특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진압해요. 그래서 이제 노동은 이 중요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북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쌈박질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6.15 공동선언이 갖는 이 분단을 뛰어넘는 여기 이정표는 대단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북은 6.15 공동선언에 가장 무게를 이제 많이 둬요. 이게 없었으면 판문점 선언도, 평양 선언도 사실은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지키자, 이게 남북 통일운동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6월 15일 날 오후에 백화원 초대소에서 마지막 만찬 그리고 이제 환송 해야 되잖아요. 김정일 대통령 내려와야 되니까 이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해요. 내가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남북사의 적대를 상징해왔던 대남방송을 중단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화답해서 남쪽도 이 접경지역에 지난 50년 동안 괴롭혀왔던 이 대남방송, 대북방송이 그날로 다 중단돼요. 북은 6월 15일 날 정오부터, 그리고 남은 6월 16일 0시부터 12시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적대적으로 살았던 남과 북 사이에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여는 거죠. 11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있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3번 포옹해요. 여러 번에 앞서 3번 포옹은. 우리는 평화랑 언제 포옹하죠? 우리는 사드 빼야 포옹하는 거지. 사드 빼야 포옹하는 거야. 우리가 사드 반대 싸움을 하는 건 결국 그 목표는 사드를 뽑고 이 땅의 평화를 실현하고 평화를 디딤돌로 우리 민족을 지난 78년 동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분단을 뛰어넘는 통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그 디딤돌을 만드는 거예요. 목표는 통일이에요. 그래서 통통사 이름이 평화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재작년에 남북 철도 있기 그냥 한 게 아니고 통일로 나가는,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이 싸움에 우리가 온 힘을 다 매진합시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나온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이 절대 과제에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싸움에 이 소성리 이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이 시대적 요구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있음을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독립선언한 날이에요. 그죠? 1776년에 독립선언한 날이에요. 그런 걸 왜 했나 몰라. 아무 관심 없어요? 실제로는 의회에서 통과된 날이에요.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의회에서 통과된 날이고, 역설적으로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이 1946년 오늘 독립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한 날이에요. 독립을 선언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싸우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는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대형의 얘기대로 금강산 한번 갈 수 있게 사드 빨리 뽑자고요. 평화를 빨리 실현하고 통일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구호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제 이야기는 목요일로 미루고서 이창호 목사님 모시고 개신교 교도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시편을 읽는데 오늘 이 말씀 시편 13편이 처음 읽는 말씀도 아닌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아주 그냥 가슴이 팍팍 꽂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1절, 2절 요 두 사이에 언제까지라는 말을 무려 5번을 말합니다. 이 시인이 자기의 이 절통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하늘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때가 빨리 끝나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일상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데 막 하잖아요. 똑같은 이제 그 심정이 이 시인에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이 어려운 형편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하고 그냥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하냐면 이 시인이 괴로운 게 뭐냐면 적대자가 원수가 이제 내 앞에서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걸 매주 겪잖아요. 이 경찰놈들 그렇게 미군 놈들 그 통행하는 거 우리를 이렇게 고립시키고 그 하고 나서 걸어가는 모습 보세요. 의기양양하게 걸어가잖아요. 의기양양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 선한 박형선 교무님이 오죽하면 그 화가 나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하겠어요. 원래 이 종교인들이 남한테 그렇게 험한 말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험한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속에서는 막 불같은겠지만 여러분한테 그런 말 전혀 안 하잖아요. 원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종교인은. 근데 화가 나니까 막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막 일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렇게 시인이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막 괴로워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또 이제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지금 이제 새끼들이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보디가 돼주고 귀를 터주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제 우습게 여기고 딱 이 시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다. 너희들은 그냥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이제 막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예? 내가 그를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냥 우리의 지금 이 시련을, 우리의 지금 이 형편을 시인 기자가 이 시인이 아주 그냥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참 우리가 너무 원통하잖아요.
이 시편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앞에서는 그냥 막 원망을 막 쏟아내고 막 분노의 절규를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은 다시 그게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시인도 뭐라고 반전을 하냐면 앞에서는 그렇게 막 원망을 쏟아내고 저기 나를 이겼다고 의기양양해 하는 그런 것을 내가 봐야 하다니 지금 그런 걸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마음을 다시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예, 그냥 원통한 대로 끝나면 너무나 참 슬프잖아요. 근데 그게 원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항상의 반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평화를 얻을 것이다. 결국은 폭력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민족을 학대하는 권력은 내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걸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이 현실의 모순, 이 폭력의 이 불의에 우리가 저항하고 이러는 게 그냥 우리만의 그냥 우리 때만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역사적으로 늘 권력이 있는 곳에 무도한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동반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자기 시대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폭력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뻔하죠. 권력의 폭력이죠.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의 폭력에 신음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주체할 수 없어서 터뜨리는 거군요.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지금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하늘이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하고 우리가 이제 막 괴로워서 외치는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아주 귀한 사례를 하나 접했는데요. 예수 살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이제 우리 동지들이 전국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아주 귀한 사례를 하나를 봤어요. 뭐냐면은 거기 산황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골프장이 있대요. 뭐 영어로 근사한 이름의 골프장인데 그 골프장이 그동안 9홀짜리였대요. 홀 알죠? 9홀짜리가 뭔지 알죠? 그 홀인원 마지막에 공 넣는 코스가 9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9홀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18홀로 늘리는 이제 그런 계획을 이 골프장이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환경 영향 평가니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러니까 골프장 개발을 넓힌다는 건 이제 산을 다 파괴해가지고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시 시민들이 그거를 이제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게 무려 10년을 싸웠대요. 10년을.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환경 영향 평가 완료 시점이 7월 2일이었는데 2024년 7월 2일인데 6월 30일 날 고양시장이 골프장 증설 계획을 미승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허가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장 증설 반대 투쟁을 하던 시민들이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이긴 거예요. 네. 만세. 10년 동안 투쟁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텐트 농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대표는 보름 이상 단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골프장 증설 계획 그거를 이제 막아낸 거죠. 근데 그 투쟁이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년. 여러분 우리 지금 7년째잖아요. 네. 적어도 우리가 10년은 채웁시다. 기쁜 마음으로 채웁시다. 언제까지냐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 고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때가 됐을 때 우리는 해방을 맞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의 양심은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기에 하늘이 그때를 이루어줄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투쟁! 네, 10년은 해야 합니다. 골프장 요거 반대하는 것도 10년이 걸렸는데 이 어마어마한 미제 새끼와 투쟁하는데 우리가 10년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사람 찌겠다. 10년 이전에 사람 죽겠는데 10년 이전에 사드 빼면 안 돼요? 사람 찌겠다. 그 안에 빼려면 해야 되지. 10년 전에 뺍시다. 10년 되기 전에 빼자고요. 즐겁게 도쟁합시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성리를 짓밟는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우리가 주인이다.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투쟁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이게도 우리가 권리가 있다. 이게 앉아있는 것도. 말 주면서 이게 앉아있는 권리가 있다. 와들래 나왔다. 오늘 앉았으면 만하다. 천천히. 오늘 토요일 앉았으면 보자. 내지 마. 가만히 있기야 뭐 누구 싶다. 오늘 성선아이 뭐 말이 많아다. 오빠한테 도움도 줄게. 내가 나갈게. 내지 마. 우리 알아서 나간다. 나갈 안 해도 엄마 나가지. 알겠어. 나가지 마. 배들 다 왔으면 그래. 좀 만져줘야 되지. 무슨 진실이야 이거. 왜만 보야만 자꾸 나더러 만든다. 저 달마산에 있는 미군들이 들리도록 함성을 한번 지를까요? 몇 안 되지만 큰 소리로 함성을 한번 지르겠습니다. 함성 시작! 와! 미군 나가라! 사드 빼라!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우리가 주인이다! 물러서지 않는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6616 돌아가라. 6616 돌아가라. 6560 돌아가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사드는 침략이다. 싸가지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불법 사드 뽑아내자.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달마산의 철조망 걷어내고 달마산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정. 사드 뽑고 평화 심정.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 뽑고 평화 심정. 사드 뽑고 평화 심정.